전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그 대학이나 무슨 이런 데서 했던 사람들이 모여 전시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나요. 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째, 나이 든 사람이 찍으면 사진에서 인생이 보여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래. 나 이래서 사진을 찍어.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흉내만 내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 바퀴로 이렇게 거꾸로 돌고 바깥으로 돌고 돌면서 저한테 다가온 것이 왜 사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것도 각 대학에서 사진을 가르친 사람. 그래서 제가 어느 규탱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거기서 사진 가르쳤다는 사람을 분명히 아는 친구 하나 있었어. 인천에 있는 친구. 그래서 지나가기는 너 일로 와. 너 여기서 가르쳤지? 너 사진 기본부터 가르쳐. 사진의 기본은 대상과 소중하게 서로 맞짱을 트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 두근거리는 그 설레임으로 그 피사체랑 고귀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은 좀 거짓말 같을까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얻을 때 그 어느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맨발로 걸어 올라가잖아요. 왜? 어떻게 거룩한 땅을 올라가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카메라를 드는 순간은 나의 가장 신성한 내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야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메라를 들면 나는 이러고 싶어. 이러고 싶게 그 찍는 순간에 몰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어딘지 촬영을 나갑니다. 누구 따라가든 혼자 가든.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갈 때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 벌이 꿀냄새를 맡고 날아가듯 그 본능으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본능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서 못 가니까 때를 지어서 선생님 따라 선배 따라 가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녀보니까 나는 이게 좋더라. 그래서 그곳에 내가 촬영하는 곳은 나의 성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무엇이 그곳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진 찍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 찍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진 쉽게 말하면 사진을 일부러 찍으려고 하지 마라. 언제나 찍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 내 마음이 발동하면 언제나 찍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참 진짜 고마워요. 제가 사진 처음 시작할 때는 카메라를 목에 들고 걸고 다녔거든요. 보이면 금방 찍어야 되니까. 가방에서 추운 날은 가방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꺼내는 것도 귀찮아. 손이 시렵고 추우니까. 근데 핸드폰은 이건 그냥 주머니에 있으니까 바로 꺼내서 모든 피사체를 찍어. 와, 핸드폰이 이렇게 좋을 수가. 즉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보여지는 사물을 그대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사체를 만나서 1대1로 나랑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 사진 찍잖아요. 그게 맛 대형입니다. 맛 대형을 하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피사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소중히 살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좋고. 자, 내가 사진 찍으러 가는 장소가 그렇게 신성한 장소면 모든 풀과 모든 하늘이 야, 저 꽃은 저래서 좋아하는구나, 저 물은 저래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구나. 흔히 말해서 내가 본 내 시선의 신성함이 그 사진에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물안개가
이뻐. 그 이쁜 시간을 찾아가니까 그때만 이쁘지 내게 되나요? 그 사진은 전부 다 선배들이 찍어오고 누구나 다 찍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진한 선생님들 계시지만요, 나보다 잘 찍는 방법을 그 나의 제자한테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다만 들고 와서 가만 내비로 둘 뿐이죠. 다만 이렇게 저렇게 찍어. 옛날 선배들이 카메라, 우리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여기 놓고 찍어, 앵글까지 잡아 찍어서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 이 다음은요? 전 이거 말고 이 다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정도선 선생님 친구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자, 우리는 사진이라는 것이 이러면 좋은 사진이야 하는 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갖고는 이제는 사진이 자기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을 부숴야만 해요. 어떻게 부수냐? 나답게 부숴야 됩니다. 그 나다운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겁니다. 그 나다움이 아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찍다 보면 다른 사람이 찍지 않는 방식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작가예요. 여러분 전시를 몇 번 수없이 많이 했다고 작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전시를 한 50번 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술을 먹다가 전시도 많이 했네. 그런데 그것이 욕같이 들렸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 전시를 몇 회라는 걸 쓰지 않기로 하자. 그것이 별로 소중한 게 아니구나. 몇 회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장 나다운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안 쉬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홍대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너 나보다 많이 했네. 홍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여행도 했고 제일 많이 갱전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너 나보다 전시를 더 많이 했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이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사진을 찍어지지 않는 겁니다. 즉 그것이 뭐냐면요, 좋은 사진은 내가 나를 더욱더 숭고하게 거룩하게 만들 때 그 사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원합니다. 흔히 말 인디언들 책을 읽어보면요, 인디언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신성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장소에 간다고 얘기하면 맨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 장소에 있다는 걸 믿고 부모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 여러분이 사진 찍는 사진 습관은 그러한 신성한 장소가 설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장소가 설정이 되면 그곳에 가서 답답해도 그곳에 가고, 화나도 그곳에 가고, 싫어도 가고, 좋아서 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을 바꾸면요, 도목경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사진가가 있었는데 그 사진가 수필집에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대규모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은 좋아서 찍고, 싫어서 찍고 잊어버린 것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찍은 걸 수없이 많이 반복되게 찍는 것이 사진이더라. 자, 여기에서 저 한 가지,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데 가서 흠뻑 찍으세요. 흠뻑이란 단어, 얼만큼 찍어야 흠뻑 찍을 수 있습니까? 이 물병이 나한테 감동을 줬으면 이 물병을 흠뻑 찍어보세요. 그래서 진동선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체형은 카메라만 들여대면 개인전을 할 수 있어. 자, 흠뻑 찍기 때문에요. 흔히 말해서 제가 이것이 감동되면 이 병을 들고 하루 온종일 다닙니다. 하루 온종일 이 병을 찍어요. 그럼 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이 전시하려면 간단해요. 이 병에 대한 보고서,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아침부터 나는 이 병이 나 목마름을 태워주었다. 오늘은 나의 주제는 이 물병이 주는 목마름이다. 그럼 목마름이란 주제로 하루 온종일 병과 싸우다 보면 전시는 간단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이 하는 전시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개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하는 대한민국 사진가도 이제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것을 본 듯. 저는 전시에 가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하거나 얘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람이면 그냥 막 쏟아붓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참았다가 그냥 옵니다. 진짜 좋아서 감동하고 반복되어지고 즐거운 전시회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왜? 흔히 말해서 강구 주명덕 선생님 어른들이 하는 전제는 다 본능 사진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이름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사진을 저는 어디 지나다 보면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는 걸 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사진은 누구나 다 아는 걸 찍고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 한번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입을 한번 딱 다물고 숨을 안 쉬어보기로 하죠. 하나, 둘, 셋. 자, 저는 가끔 내가 작업하다가 잘 안 풀리면 이 짓을 합니다. 왜? 내가 나를 괴롭혀요. 즉 내가 나의 의문점을 던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걸 절실히 할 때, 내가 숨쉬고 있는 숨이 이렇게 고귀하구나 할 때 숨을 안 쉬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숨에 살아있음이구나 하고 만큼만 그래 해야지 합니다. 그러다가 더 답답하면 또 이럽니다. 자, 그게 내가 나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진이라는 것이 얼만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 없어 사진 못 찍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진은 지금 여기서 찍는 거라니까. 여기서 그냥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찍히는지 아세요? 머리통이 늘 똑같아서 안 찍힙니다. 늘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안 찍혀요. 자, 사진을 좋은 사진, 새로운 사진을 찍으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책을 많이 보든가, 안 가본 곳을 가보든가,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든가, 하던 짓을 더 많이 흠뻑 해서 술이 취해서 술 주정하듯 사진 찍든가,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술 왜 좋아요? 술이 왜, 저는 늘 생각해요. 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깜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요. 술이 없었으면 이 영창 가고 깜빵 가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술이 있어서 그만큼 이 지구상에 유지되어집니다. 자, 술을 먹으면 용기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자기 버릇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자기 버릇이 사진 찍는데 얼만큼 융합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응? 자기다워지는 방법은 내가 몸속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뇌는요 4-5가지 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뇌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뇌가 있어요. 다리 뇌가 있어요. 사이 뇌라는 것은 5가지 뇌가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가장 큰 뇌는 모든 걸 총괄해요. 그런데 그 뇌 중에 나머지 뇌는 호흡을 장관하기도 하고요, 운동을 장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장관합니다. 왜 그런데 호흡과 균형을 잡는 것과 생각하는 이런 뇌가 보조 역할을 할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추적인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사진 찍고 있고 예술을 행한